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30살이었죠. 주변에서는 늦었다고들 했습니다. 맞아요. 늦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평생 모은 돈에 부모님이 쥐어주신 혼수금까지 보태서 처음으로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기는 날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두툼했죠. 손이 거칠었습니다. 그 손으로 30년을 일하신 분이라는 걸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알았더군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맞선 자리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살뜰하게 말을 거시더군요. 미선 씨, 우리 집에 오면 딸처럼 지내자고 하셨죠. 그때는 그분이 참 살뜰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형광등 빛이 유독 희멀겋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시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옆에 앉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선 씨, 전세 명의는 내 이름으로 올려두자. 가족끼리 무슨 명의가 필요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죠. 저도 법을 몰랐고 따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시어머니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죠. 그 뒤로 신혼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댁에 드릴 반찬을 챙겼죠. 버스 2정거장 거리였지만 무거운 찬압을 들고 걸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더군요. 이상한 건 한 해쯤 지나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더군요. 제가 안 건 한참 뒤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시작일 줄 몰랐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그 도장 한 번에 묶여 있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신혼 이듬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러 갔더니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져 있더군요. 처음엔 미선 씨라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미선아 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냥 편하게 부르시는 거라고 한 것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입을 닫았죠.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였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 봐주는 값이 요즘 얼마인지 아느냐고.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수진이 돌이 지나도록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머님 댁에 아이를 맡겼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봉투에 넣어드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받는데 왜 우리 어머니만 안 받느냐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 흔들릴까봐. 그게 이유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한마디 했다가는 집안이 얼어붙었죠. 그 냉기가 일주일은 갔습니다. 참는 게 더 쉬웠어요. 명절이 되면 더 선명해졌더군요. 시댁 경조사는 제가 전담했습니다. 부의금, 축의금, 돈잔치 선물. 남편 형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시어머니 댁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도 보일러 필터를 교체할 때도 전화가 오는 곳은 제 번호였습니다. 남편 형제들은 멀리 산다는 이유 하나로 늘 빠졌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쓰러졌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남편 손을 잡으시더니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재경아, 네 형 많이 안 좋다. 이참에 우리 얘기 좀 해야 안 되겠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남편 옆에서 링거줄을 잡고 앉아있던 저는 그냥 피곤해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남편은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쌀 2포대를 다 비웠을 무렵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나서도 집은 여전히 어머님 명의였죠. 32년 전 그 도장이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없으니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어요. 명절에 오라는 연락도 없었더군요. 어머님 댁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사라진 건 남편 기일이 지나고 보름쯤 뒤였더군요. 수진이 알려줬어요. 엄마, 할머니 방에서 엄마 이름이 없어졌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간을 보지 않았더군요. 그냥 먹었어요. 맛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32년을 살아온 이 집이 내 집이 맞긴 한 건가? 그 생각이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말을 꺼낸 건 설거지를 마치고 나란히 소파에 앉았을 때였죠. 별 뜻 없이 한 말처럼 들렸어요. 엄마, 등기부등본 한번 떼봤어? 그냥 한 번만 떼봐. 어렵지도 않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감이 오면 먼저 움직이고 이유는 나중에 말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떼봐야 뭐가 나오겠냐 싶었습니다. 32년은 살아온 집인데. 그래도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이틀 뒤 수진이가 근처 법무사 사무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사무소는 아파트 단지 앞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종이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안쪽에서 안경을 고쳐 쓴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섰더군요. 등기부 등본을 뽑는 데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법무사분이 프린터에서 종이를 빼서 탁자 위에 내려놓더군요. 수진이가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사이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손가락이 한 줄을 짚고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자, 이름,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랬었답니다. 법무사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은 된 상태인데 아직 최종 등기가 완료되진 않았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점이에요. 마지막 시점.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더군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더군요. 그 노란 빛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32년 전 봄이 떠올랐답니다. 어머님이 건네신 서류 앞에서 도장을 찍던 손. 가족끼리 명의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 그때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 도장 하나로 32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였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온기에 겨우 숨을 내쉬었답니다. 법무사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었답니다. 32년 전 전세계약 관련 서류가 혹시 남아있으세요? 남아있냐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했습니다. 버린 게 없었거든요.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이체 확인증. 종이가 바래도록 박스에 넣어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버리라고 했지만 왜 버리지 않았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목소리가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왔더군요. 법무사분이 서류를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들었죠.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뭔가가 등 쪽에서 곧게 서는 느낌이 들었죠.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소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수진이가 옆에 앉았죠. 박스에서 꺼낸 서류들을 윤재경 법무사 앞에 차례로 펼쳤습니다. 32년 전 전세계약서 사본, 통장 이체 확인증, 부모님이 보태주신 혼수금 영수증까지. 법무사분이 돋보기를 굳혔으며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군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한 장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이체 기록이면 기업은 입증이 됩니다. 32년 전에 넣으신 돈,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언제 이렇게 늘었나 싶더군요. 이 손으로 도장을 찍었고 이 손으로 32년을 살았었답니다. 가처분 신청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더군요. 법무사분이 서류를 꾸리는 동안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엄마 것이 맞잖아. 맞는 걸 찾는 거잖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건 서류를 낸 지 3주가 지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진행 중이던 시동생 부부 앞 소유권 이전 계약, 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법원 통지서를 받아든 어머님이 한동안 말을 못하셨다고. 그 말을 전해준 건 시누이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시동생 부부는 일주일 뒤 계약에서 손을 뗐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직접 연락해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상도 말투가 들려왔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선 씨, 내가 그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것입니다. 어머님, 32년 전에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그것뿐이었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아파트 복도 쪽에서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났었답니다. 가느다랗고 긴 소리였죠. 법무사 사무소에서 최종 서류를 받아온 날 수진이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됐다 가고 했더군요.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액자라 유리에 먼지가 앉아있더군요. 손가락으로 한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그 사람이 뭐라고 했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긴 시간을 만들어낼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일이 마무리되고 2 계절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다가 가고 어느새 아침마다 선풍기 소리가 들리는 때가 됐더군요. 요즘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남편이 쓰던 머그잔에 오래된 잔이라 손잡이 안쪽이 조금 거칠어졌는데 그냥 씁니다. 버릴 수가 없더군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와 앉으면 창밖으로 아파트 나무들이 보입니다. 30년 넘게 봐온 나무들인데 올여름엔 유난히 짙어 보이더라고요. 이 집이 내 이름 앞에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32년 전 도장을 찍던 그 손이요. 그때 저는 30살이었고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떻게 라는 말 한마디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는. 수진이가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 그릇을 싹 비우더군요. 다 먹고 나서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 말에 뭐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만 한 번 더 떴죠. 코끝이 시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온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참음이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도 32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나니 늦지 않았더군요. 오늘도 아침 커피는 남편 잔에 마십니다. 창밖 나무는 오늘도 짙고 바람은 조금 시원합니다. 아직 다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